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요염한 표정으로 머리 손질 너무 잘하지? 나도 이거 보고 에어랩 뽐뿌가 제대로 왔다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뉴욕의 헤어 디자이너이자 틱토커라고 하는데 다이슨에서 이 사람한테 광고비 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근데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며 빠른 결단을 내려도 바로 못 사는 거 알아? 이거 나온 지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없어서 못 구한다고. 나도 백화점에 한번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 개 안 들어온다고 일찍 와서 대기해야 된대. 대체 이제 오픈런 없이 살 수 있는 건 뭘까 싶어. 암튼 오늘은 이 지칠 줄 모르는 인기 제품을 연이어 내놓은 가전계 명품 다이슨에 대해서 알아보자. 브랜드명 다이슨, 창업주 이름에서 따온 거 알고 있어? 제임스 다이슨이란 사람인데 1947년생으로 영국에서 태어났어.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대. 다이슨은 이 점을 살려서 왕립예술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해. 졸업 후에 바로 다이슨을 창업했냐? 뭐 그건 아니고 먼저 기술기업인 로토크에 들어가 무거운 화물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고속 상륙선, 시트럭을 담당하는 수상사업 부문 관리자가 됐어. 회사에서 차도 나오고 연봉으로 1,500파운드를 받았대. 그때 당시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하네. 그러다가 영업사원으로서의 삶에도 점점 지치고 또 치열한 런던 생활에도 지쳐갈 때쯤 다이슨은 인생에서 첫 번째 터닝포인트를 만나. 당시 조용한 지역에 농장을 하나 샀대. 이 농장 생활을 하면서 힐링하자 했던 거지. 근데 워낙 오래된 농장이다 보니 고칠 데가 너무 많아서 가족들하고 틈틈이 고쳤대. 그때 손수레를 쓰는데 불편해도 너무 불편한 거야. 이 수레바퀴가 펑크나기 쉽지. 또 무거운 짐 옮길 때 넘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지. 잔디 위에 바퀴 자국은 또 너무 선명하게 남지. 이거 도구가 너무 원시적이다. 내가 고쳐야겠다. 이렇게 다이슨은 생각해. 그러다가 아니 이걸 내가 직접 팔아야겠다. 여기까지 가지. 이렇게 일상의 불편함에서 해결책을 찾는 제임스 다이슨의 집요함은 다른 발명에도 계속되니까 일단 참고만 해줘. 여튼 다이슨은 1974년 8월 회사에 사표를 냅다 던져. 그리고는 동업자와 함께 커크 다이슨이란 회사를 차렸어. 그리고 이 다이슨은 정원용 수레인 볼베로를 개발해. 플라스틱으로 된 공을 바퀴로 삼고 여기에 물을 채워서 안정감을 더한 제품인데 이 볼베로로 디자인상을 받을 만큼 크게 인정받았대. 그렇게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미국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회사 형편이 급격히 나빠져. 그때 다이슨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본인을 포함한 임원들의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자는 제안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오히려 쟤 왜 저래? 하는 분위기였나 봐. 그렇게 점점 회사에서 외로워지던 때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청소기야. 1978년 어느 날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흡입력이 영 시원하지 않은 거야. 원인은 바로 먼지 봉투였어. 원래는 이 먼지 봉투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청소기를 켜는 동시에 먼지가 구멍을 막아서 청소기의 흡입력을 떨어뜨리는 거야. 결국 먼지 봉투가 없는데 흡입력이 좋은 청소기를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지. 이 손수레 쓸 때 느꼈던 불편함을 청소기에서도 느낀 거야. 이런 청소기를 만들면 회사 사정도 금방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미운 털이 박혀서일까? 아니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회사 사람들 반응이 영 시큰둥했대. 아니 그게 됐으면 이미 다른 청소기 회사에서 만들었겠지 뭐 이렇게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1979년 1월에 회사에서 쫓겨나 백수가 돼. 백수에게 남는 건 뭐다? 그래, 시간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소기 개발에 돌입해. 세상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 다이슨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제품을 만들었게? 무려 5,126개의 실패 끝에 하나의 성공을 이룬 거야. 이 실패하는 과정은 또 얼마나 험난했을까? 3년 동안 청소기 만드는데 온 시간을 쏟는다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미술교실을 열어서 생계를 책임졌대. 또 대출금에 투자금까지 싹 다 끌어쓴 상태라 더 이상의 대출도 안 나왔지. 파산 직전이었대. 그렇게 완성된 청소기를 들고 여러 기업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동안 봐왔던 청소기에 너무나 익숙해서일까? 다들 이 새로운 청소기에 반응이 시큰둥했대. 기회는 영국이 아닌 바다 건너 일본에서 찾아와. 일본의 기업과 기술 관련 라이선스 협약을 맺으면서 위기를 벗어나. 그렇게 1986년 3월 지포스란 이름으로 시장에 나왔어. 그때 당시 꽤 비싼 금액이었는데도 시장 반응이 좋았대. 그렇게 다시 나아갈 동력을 얻은 다이슨은 1993년 자신의 이름을 딴 다이슨이란 브랜드를 만들게 돼. 그리고 영국에 내놓은 첫 청소기가 18개월 만에 영국 내 판매 1위 청소기가 됐어.
자,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다이슨 하면 뭐가 떠올라? 청소기에서 시작했는데 다이슨이 청소기만 만드는 회사는 또 아니잖아.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놨어. 그래서 이 다이슨 브랜드 비책으로는 일상의 혁명을 꼽고 싶어. 2009년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 에어 멀티플라이어를 내놓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 선풍기가 세상에 나온 이후 1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개 있는 모습, 그걸 유지해왔지. 근데 이 다이슨이 선풍기는 날개다라는 고정관념을 완전 깨트린 거야. 거기에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까지 더해져서 다이슨은 영국의 애플이라고 불리고 있어. 재밌는 게 다이슨의 철학은 디자인은 기능을 따른다라고 해. 기능에 집중하면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다이슨은 이 기술에 대한 집념이 정말 강한데 날개 없는 선풍기 역시 철저한 연구에서 얻어낸 성과야. 비행기 날개처럼 볼록한 gun면 위를 이동하는 공기가 주변 공기를 끌어들이는 걸 발견하고 나서 엔지니어와 과학자, 물리학자하고 팀을 이뤄서 4년간의 연구 끝에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어. 그 다음 2016년에는 또 생전 처음 보는 저소음 헤어드라이어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어. 이 드라이할 땐 시끄러워서 노래도 못 듣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왔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만든 거야. 이런 다이슨의 능력 대단하지 않아? 이 기술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다이슨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신기술하고 제품 개발에 27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해. 인력 투자 역시 아끼지 않고 있어. 다이슨은 14,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 6,000명은 엔지니어하고 과학자로 구성돼 있대. 또 신입사원들한테 다이슨 청소기를 줘서 분해 후 재조립을 하도록 시킨다네.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이슨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바로 이게 있기 때문 아니겠어? 다이슨의 브랜드 비책 두 번째를 꼽자면 프리미엄 이미지야. 다이슨 하면 뭐 사실 비싸다는 생각 먼저 좀 들지. 청소기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잖아. 고데기는 60만 원이 넘고. 다이슨이 나오기 전에는 고데기 하나에 60이라니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어. 이 프리미엄 정책,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란 지적에 다이슨 측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 다이슨의 제품이 저렴하지 않은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고객에게 죄송하진 않다.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또 이 프리미엄 정책이 특히 아시아에서 톡톡히 효과를 봤대. 특히 2014년에 본격 중국에 진출했는데 중산층한테 이 다이슨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제대로 먹혀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올렸다고 해. 물론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이 넘사벽의 기술을 가진 것도 한몫했겠지. 2019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에서 다이슨 청소기가 1시간 만에 1억 위안, 약 19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2018년 징둥닷컴에서는 15초, 알리바바 티몰에선 3분 만에 다 팔리기도 했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인기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 다이슨이 들어오고 나서 무선 청소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일까? 국내 브랜드들도 뒤따라 퀄리티 높은 프리미엄 청소기를 내놨어. 2016년에서 2017년 그때만 해도 다이슨이 국내 무선 청소기 시장의 70에서 80%를 점령했거든. 2018년부터 LG전자가 무선 청소기를 출시하면서 지금 국내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래. 근데 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이슨이 한국에서 악용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 지난해 무선 청소기인 V15 디텍트를 우리나라에선 129만 원에 내놨거든? 미국에선 얼마에 내놨게? 699달러 99센트. 한국 돈으로 약 86만 원이야. 이것뿐만 아니야. 이전부터 쭉 여러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비싸게 팔아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변명도 성의가 없어. 나라별 지사 유무나 유통 구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건데 누가 수긍하겠어.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차별한다는 지적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다이슨에 씌워진 오만한 이미지도 지워지지 않을 거야. 자, 이런 논란에도 다이슨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어. 얼마 전에 다이슨이 공기 정화 헤드폰을 공개했거든. 10년 이상 진행한 공기질 연구와 개발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야. 근데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낯선 디자인이긴 하지. 나도 초면이라서 좀 낯설다.
뭐 그렇지만 이 다이슨이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도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또 다이슨은 이 본인의 도전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이들 역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데 2005년부터 시작된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란 국제 공모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어.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전 세계 인재들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실패를 즐겨라. 성공에는 배울 게 없다. 무수한 실패 끝에 수많은 역작을 탄생시킨 제임스 다이슨의 명언이야. 앞으로 또 어떤 역작을 탄생시킬지 궁금하지? 같이 지켜보자고. 오늘 내용도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뭐 안 해도 괜찮아. 대신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안녕!